네, 안녕하십니까. 국이이면서 두 마음을 잇는 두인날의 문화예술동행 대표 여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인날에는 임원진 8명 그리고 낭독봉사 목소리 회원 달빛 낭독단이 18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발표에 앞서서 먼저 네, 그럼 지금부터 문화를 즐기는 시민에서 모두가 함께 즐기는 장벽 낮은 문화 매개 역할을 하는 기획자로 또 활동가로 성장하고 있는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베리어풀이란 단어를 설명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베리어풀이란 단어는 건축 분야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베리어, 장벽, 풀이 없애다라는 뜻으로 장벽이 없는 건축 설계라는 보고서에서 알려지면서 지금은 사회적 또 약자들이 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인 장애물 또 심리적 장벽을 없애는 운동 시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문화를 즐기는 시민이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음악회도 가고 또 글을 쓰는 지역 작가들과 함께 문화기획도 즐기고 또 그때 당시에 누군가가 이제 기획을 한 또 지역의 자원에 탐방하는 그런 시민으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네, 여기 공통점이라고 해놨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이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 마이크. 네, 제가 이제 걸어온 길들을 이제 이렇게 살펴보니까 소리, 목소리를 남들에게 들려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19년도에 시각장애인에게 시를 좀 읽어주지 않겠느냐라는 의뢰가 들어왔고 16주 동안 시로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분을 만났습니다. 네, 왼쪽에 웃고 계시죠? 한 줄기 빛조차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인데 시를 쓰시는 김기현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께서 얼마나 활달하고 밝으신 분이냐 하면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여 선생님, 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했더니 고추장 이러는 겁니다. 그럼 고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뭡니까 했더니 초고추장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밝은 분인데 어느 날 이렇게 아주 가까이에서 얼굴을 뵐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 너무나 많은 상처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김기한 선생님의 밝은 미소 뒤에는 세상의 장애물들과 부닥쳐서 생긴 이런 상처의 흔적들이 너무나 많았고 제가 소리 없이 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의 눈물이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게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리어풀이 문화기획을 하게 된 씨앗을 심었던 눈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다짐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짐을 했다고 해서 크게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변화들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 좋은 글귀를 이제 저 혼자만의 목소리로 들려주다가 지역의 아나운서를 꿈꾸는 지역 청년들을 이제 모시고 와서 그들의 소리도 들려주고 그들의 소리도 또 들려주고 또 선거 기간에는 선거 후보자의 얼굴 생김새도 설명을 해주고 공약도 읽어드리고 그리고 가야금 연주자를 모시고 와서 가야금도 저렇게 만지게 하고 음악 소리로도 듣게 하고 또 팬데믹으로 만나지 못할 때는 저렇게 CD로 만들어서 음성 콘텐츠로 만들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도 프로그램에 한 분, 두 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오지 않는지 여쭤봤더니 이런 이유였습니다. 네, 우리가 쉽게 차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길을 걷는 비장애인들은 상상하지도 못한 이유로 함께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물리적인 어떤 장애물과 또 하나는 수동적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시선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는 내 가족이 장애인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보는 시각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런 시선들이 저의 생각도 바뀌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주체가 되어서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재미있게 즐기는 문화를 만들 수 있고 기획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고민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력 교정도 배우고 수어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기 조그만 사진 공항이거든요. 이제 서울을 오가면서 아마 6회차 정도 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 유나이티드 갤러리에서 한 일주일 정도 베리어 프리 전시도 한번 기획을 해봤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저의 음성 예술도 함께 저기 청각장애인 작가분이십니다. 네, 이렇게 했고, 그런데 이런 저의 활동들이 점점 이제 나아갈수록 알게 모르게 저도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 또 발달장애인들까지 함께 하게 되었고요. 또 청각 위주의 어떤 프로그램에서 촉각으로, 그리고 그날의 수업이 뭐 동그란 거에 대한 시를 이제 읊어준다고 하면 저렇게 공들을 구해와서 촉각도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도전을 통해서 삶의 희망까지 연결될 수 있는 기획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장애인 시낭송 대회도 열어봤고요. 그리고 그들의 활동도 홍보를 하고 그들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소식지도 발간을 했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소통 채널입니다. 흰 지팡이 마을 방송국인데요. 이 흰 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의 동반자이면서 그들의 자립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주체적으로 이제 기획을 하고 또 초대 손님까지 그들이 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마을 미디어를 주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돕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소리 낭독 활동단들의 활동을 그곳에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다양한 활동들을 실을 예정입니다.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낭독극으로 만나는 흰 지팡이의 노래인데요. 사실 이 낭독극은 시각장애인 분들께서 2022년도에 지역의 한글학자 이윤재 선생 이야기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경험이 있어서인지 이번에 이 김해 기녀이자 여류 시인 강다문의 이야기로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의 경험에서 어떤 무대에서 성취감을 맛봤기 때문에 그 성취감이 다시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주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하신다고 하셨고요. 여기에는 여러분들 그 낭독극이란 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여기 무대에서처럼 그냥 앉아서 목소리로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을 목소리 배우로 이제 만들어 드렸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목소리 배우를 이제 하기까지는 몇 개의 배리어가 있습니다. 장벽이 있었거든요. 제일 첫 번째가 대본을 보지 못한다는 거. 그런데 그 장벽을 점자 대본하고 아까 목소리 낭독봉사단이 처음부터 끝까지 목소리로 대본을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그 소리 대본으로 오롯이 대본을 외워서 낭독극이라기보다는 암송극이라고 해도 맞을 정도로 힘든 과정이지만 또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화요일 날 1회차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때 나온 이야기가 목소리 배우로 참여한 시각장애인 분께서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우리 목소리를 한 시민들한테 들려줘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모든 분들이
고민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마음이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여러 난관들에 부닥칩니다. 그때마다 조금 그만두고 싶고 좌절하고도 싶지만 그때마다 또 힘이 되어주시는 분들이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을 내어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더 지속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게 베리어 프리 문화계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역과 동행을 하고 또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문화기획을 하기 위해 잘 듣겠습니다. 특히 문화소의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꽃을 함께 피워나가는데 장벽이 되는 어떤 물리적 장벽, 심리적인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잘 듣는 약 같은 베리어 프리 문화기획자가 되도록 앞으로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